우선은 이 박순애 장관의 낙마라기보다 사퇴죠. 자진 사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종근 평론가? 일단 역대급 졸속이다라는 표현에 약간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매주 제목의 이의를 좀 제기하시죠. 그렇죠. 네, 제목부터 전 딴지를 일단 걸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졸속이라는 어떤 표현이 조금 포괄적인 어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 아까 그 교육부 장관이 35일 만에 이 사퇴한 것이 굉장히 역대급이다 한다면 그 전에 굉장히 다 네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뭐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김병준 위원장도 그렇고 교육부 총리로 했다가 뭐 5일 만에, 10일 만에, 20일 만에 해서 지금 35일 만에는 5번째이긴 한데 그러나 또 박순애 장관이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앞에 네 사람은 자진 사퇴. 즉 여러 가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그런 이 결격 사유로 인해서 자진 사퇴를 했지만 박순애 장관은 그런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가 정책 실패로 사퇴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35일 만에 정책 실패로 사퇴를 했다. 이건 뭐 기록에 남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어쨌든 그럼 지금 인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인사의 검증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정책이어야 되고 어떤 정책을 교육부 장관은 정책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정 교수님. 이종근 평론가께서 역대급이란 말에 대해서 약간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네. 오이였어요, 오이. 오이였어요? 역대급을요, 박순애 장관에다 붙이지 마시고요, 윤석열 정부에다 붙여보시면 좀 달라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사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친 거죠. 교육부 장관의 낙마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역대 교육부 장관 중에 5번째, 앞서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가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저는 역대급 얘기가 붙일 수 있다고 보는데 박순애 장관에게도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번에 이 교육부 장관의 경질 문제는 사실상 그 사고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역대급 졸속 윤석열 정부란 말이 와 닿을 수밖에 없다. 자, 깜짝 발탁, 자질 논란, 청문회 패싱 그 결과가 저는 예고된 참사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정책의 실패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박순애 장관이 사실상 그러니까 자진 사퇴라기보다는 경질에 가깝죠. 대통령도 다른 뜻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경질을 불러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이 초등학교 학제 개편, 만 5세 입학.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철회되는 거죠. 어제 대통령의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못을 박았는데, 근데 이제 이 정책이 애초에 대통령 선거 때 공약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네. 확인해 봤더니.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 만들었던 120대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사항이에요. 네. 예. 결국에는 이제 교육부 업무보고, 네. 장관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네. 이 장관이 뭔가 의혹 과잉이었든 간에,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허락을 한 거 아닙니까? 추진해라. 그렇죠. 이랬다가 내려와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자마자 역대급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엔 좌초됐어요. 결국에는 인사난맥상과 더불어서 이게 뭔가 좀 정책 추진이라는 게 너무 즉흥적이고 이 비체계적이다. 이런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맥락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 보통 업무 보고 하기 전에 대통령실과 업무 협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업무 보고를 한다. 교육과 관련해서.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교육 담당 비서관 아니면 수석, 지금 사회정책 수석이 그걸 맡고 있대요. 보니까 그 수석과 함께 이러이러한 내용이구나 하고 한 번에 협의를 거칩니다. 물론 이전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이 훨씬 더 막강했죠. 하기 때문에 장관들에게 이러이러한 거를 하라라고 지시를 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힘을 뺀다고 했으니까 아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크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즉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현 정부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에서 얘기했듯이 대통령실을 축소하겠다. 저는 그건 찬성을 해요. 그 정신은
축소하고 장관, 내각에 힘을 실어주겠다. 그것도 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실을 축소하면서 축소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너무 축소를 해버렸다. 경시해버렸다. 즉 교육이란 부분은 아예 경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인수위 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수위 때도 교육이라는 그 부분을 다 합쳐갖고 과학, 교육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합쳐서 그 인수위에 소속 그 분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교육은 좀 후순위였다. 그리고 이 스크린도 안 된 이유가 이 정책 자체를 제대로 이해도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이전에 나왔었던 정책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2008년인가요? 대통령실 직속에 미래기억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에 곽승준 위원장이 아주 똑같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이번 정책을 그대로 그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며칠도 안 돼서 얻어맞고 철회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때 왜 그게 얻어맞았는지에 대한 이 보고까지도 이 교육부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나마나 눈에 빤히 보이죠. 아마 장관이 딱 임명되자마자 자 화끈한 정책 좀 갖고 와봐. 스타 장관이 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죠. 관리들, 교육부 관리들 다 이게 가장 화끈합니다 하고 딱 내놨대고 딱 보니까 그래 이거 화끈할 거야 뭐 하면서 정책을 딱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실 아무도 그걸 몰랐겠죠 하고 물론 대통령도 거기에 힘을 실어줬고요 해서 이제 빵 터졌는데 이게 얼마나 최악의 그 상황이었는지가 그냥 드러나 버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책 결정에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일을 저질렀다라는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전문성의 문제인데요. 자, 당장 문제가 됐던 교육부 장관, 교육투장이죠. 자, 박순애 장관의 교육 전문성 자체가 이미 임명 과정부터 논란이 됐었어요. 이를테면 뭐 행정학 전공자라고는 합니다만 교육 관련 경험이 부재한 상황이고 또 이번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또한 자신이 뭐 교육 관련 경력이 뭐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거기다가 더더욱이나 뭐 사교육도 안 시켜봤겠죠. 다른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자녀 교육 경험조차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니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하셔야지 자녀운은 아니 그것은 경험적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전문성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 지금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에서 이걸 주관한 게 누굽니까? 안상흥 수석이 사회수석이다. 사회수석 복지 전문가입니다. 네. 자, 교육 비서관 정도가 교육부 관료 출신입니다. 그럼 교육부 차관은 누구냐? 자, 교육부 차관 장상윤 차관 총리실의 사회실장을 보던 사람이에요. 네. 총리실 사회실장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 그 코로나 국면에서 매일 그 환자들 그 뭐랄까 상황, 통계, 병원 어떤 수급 현황 이걸 점검하던 사람이에요. 교육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정책 결정 라인에 있었다는 것. 이른바 전문성 부재가 나은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정책도 사실은 그 ABC라는 게 뭡니까? 이것이 미칠 뭘까 우리 그 시장 환경에 미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수용성에 대한 고민이라는 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것도 하는 것이고 수요조사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조심스럽게 그 단계를 결정하고 심지어는 그 결정을 마지막 이 오픈시킬 때는요. 국회 교육위원회라든가 또 당정협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련의 이런 과정 자체가 완전히 사상됐잖아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정무적 판단 자체가 거의 제로 상태였다. 이 두 가지가 저는 결합되면서 결국은 만 5세 뭐 취약 이 문제는요. 앞서 우리 박원숙 의원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오기 전에 바로 뉴스 봤거든요. 교육부 차관이 사실상 추진 어렵다라고 백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일단 지금 대통령실과 부처까지 포함을 해도 이 교육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그런 인선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정책 추진에 ABC가 없는 일종의 이제 아마추어적인 그런 정책 추진이 부른 참사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첨가 지적을 하면 아까 하신 말씀하고 연동이 돼 있는데 그래서 청와대 힘을 빼는 건 좋은데 이게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었으니까 근데 이게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잘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 시스템에서 가장 문제인 것 중에 하나가 정책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이게 이제 사회수석실에서 뭐 교육문화, 사회복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회수석 자체가 그런 정도의 이 정책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닌데다가
원래 이제 정책실이 이거를 총괄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수석도 과거에 보면 정책실장 아래에 있는 거고 정책실에서 어쨌든 국정의 주요 과제들 이런 것들을 챙기고 그리고 이제 그 정책 추진에 있어서 사전 조율, 뭐 당정 협의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는데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는 일어난 그런 일종의 컨트롤 타워 공백이 부른 또한 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박순애 장관은 저렇게 물러갔는데 누군가는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순애 장관이 물론 책임을 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박순애라는 분이 교육 전문가도 아닌데 난데없이 왜 갑자기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들어가서 교육부 장관 자리에까지 가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인사참사가 반복이 안 될 텐데 박순애 장관 누가 추천한 겁니까? 당내에서도 그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네. 이 참사 진짜 대통령의 앞으로의 어떤 국정 운영에 사실 발목을 잡은 참사다. 그러면 이것이 박순애 장관이 뭐 이렇게 사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를 이 임명하는 과정에 누수가 있거나 혹은 잘못됐다면 그걸 곧 바로 잡아야 새로운 인사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금 선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산 지역 출신의 현역 의원이 인수위에 이 박순애 부산 지역 출신의 현역 의원이 추천을 했고 인수위에 추천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인수위원 중에 교육부 장관으로 가는 건 장제원 의원이 인수위 비서실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마도, 뭐 합쳐서 윤핵관들 책임이네요. 그 부산 지역의 인수위에 인수위원을 추천할 정도의 인물이면 뭐 윤핵관이 아니고서는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지금 완전 프레임화하고 있어요. 사실 윤핵관이 뭡니까? 지금 누구죠? 이 저작권은 이준석 대표한테 줘야 되고요. 이준석 대표가 제일 먼저 썼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익명의 뒤에 숨어서 저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핵심 관계자라는 언론에 계속 핵심 관계자로 인용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욕을 하지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윤핵관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현재 뭐 익명으로 뭐 뭔가를 한다, 뭐 누굴 저격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저는 윤핵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차피 인수위 비서실장이 어느 인수위나 그러니까 인수위가 아니라 당선인 비서실장이 상당히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어느 당선인 시절이나 인수위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지금 지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장제원을 비롯해서 당시에 검증을 맡았던 소위 얘기하는 뭐 선진국민연대 출신의 몇몇 그런 인사 담당했던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그 검증을 실패한 책임을 연대로 져야 된다. 그 사람들이 뭐 윤핵관이다 이건 아니고요. 윤핵관은 그 완전 논쟁이 달라져서 제가 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서 일부에서는 어쨌든 박수영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추정입니다. 뭐 유튜브니까 제가 이름까지도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인데요. 박수영 의원이 추천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상당히 신빙성 있는 추천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거기서 저도 취재를 좀 해봤는데 박 의원 말씀처럼 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현직 의원이 어떻게 책임을 지는 방식이 정치적 책임 이외에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다른 현직 의원을 포인트인데요. 경질할 수는 없는 것 그렇죠. 같은데. 아니 좋은 사람을 다 추천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과연 적임자를 추천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추천자에게 어떤 원죄 같은 게 따라다닐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추천 과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받을 수는 있다. 특히 현역 의원들이라든가 선출직 의원들이 뭐 나름대로 전문가들과 접촉할 기회도 많고 또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추천할 수 있으되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인사 검증 라인이다. 과연 만취운전, 뭐 예를 들면 논문, 뭐 중복, 표절. 게재 문제, 표절 문제, 그다음에 연구 윤리 문제, 그다음에 뭐 조교, 갑질 의혹 이런 일련의 과정은 추천자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은 충분히 청와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걸러졌어야 되는 것이죠. 자, 국민적 눈높이에 봤을 때 도저히 이런 추천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장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인사입니다라고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 그 어떤 라인을 통해서 이게 보고가 체계적으로 올라갔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런 보고가 올라갔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하나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런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뭐 예를 들어 그 당시 대통령이 다 내가 책임지겠어. 밀어붙입시다. 이른바 5기 인사. 이렇게 나타났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규명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추천자의 문제를 떠나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박순애 장관의 경질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조치이지만 최소한 이런 인사, 정책 참사에 대한 대통령 차원의 충분한 국민 앞에 뭐랄까 좀 유감 또는 사과를 표시하는 정도의 그런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추천도 문제지만 결국엔 검증의 실패고 그리고 그 검증 실패까지도 용인을 했던 대통령의 결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인사 참사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몇 차례 낙마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유감 표명, 사과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 유감 표명 사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요. 그래서 20%까지 떨어졌습니다. 거기 인정해요, 저도. 하지만 인사 참사라는 것이 부각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 돌아보죠. 문재인 정부 초기에 5명이 낙마를 해요. 일기 내각에서 3명이 낙마했습니다. 일기 정확하게. 내각. 이 장관 끝까지 포함하면 그 다음까지 포함해서 제가 2명이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맨 처음 조각했을 때의 3명. 예. 그건 맞아요. 조각했을 때 3명. 근데 그 중에서도 뭐 그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공약했던 그 기준에 4가지나 합당하는 사람이 장관으로 임명돼서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언론의 비판을 받았어요. 그 진보 언론에서조차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사실 이 참사가 하지만 이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그 청문 보고서를 34번이나 장관급을 안 할 때,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그대로 임명을 할 때 분명히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이제부터.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져야 된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똑같이 이제 청문회 같은 것을 경시하는데 그럼 차라리 청문회 없애지. 청문 보고서 34번이나 하면 그게 원죄가 돼서 계속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책임, 물론 현재 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했던 거.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기 그 청문회나 혹은 청문보고서 채택 때마다 문제가 됐던 사람이 일을 더 잘하네라고 아예 고를 질렀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더 심하다, 덜하다 이거보다는 조각 과정에서 물론 그 이전에도 박근혜 정부, 뭐 이명박 정부, 그 박근혜 정부도 제가 알기에는 4명이 초기 내가 있어요. 4명이 그 다시 낙마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인사검증 제대로 해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뭐 빨리 경질을 해라.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나 이 참사라고 하면서 뭐 유감 표명해라라는 건 너무 심한 뭐 전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종근 평론가께서 문재인 정부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전 정부의 어떤 사례 이런 걸 참고하는 것은 뭐 필요해 보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어땠는지 이걸 얘기할 수는 있으되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은요. 국민적 눈높이라고 하는 지금 시점에서의 국민적 눈높이에만 저는 집중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사고를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결국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잖아요. 교육부 장관 1명의 경질 또 새로운 교육부 장관의 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를테면 대통령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더 겸손해지고 더 진중해지고 있구나. 또 국민적 눈높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엄격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어제 휴가 끝나고 나오시면서 출근길 그 짧은 그 문답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강조한 게 국민을 7번이나 강조했더라고요. 국민 뜻, 초심. 말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 책임이 크다. 자, 이런 일을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가장 첫 단추가 될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